민주당이 요즘에 좀 구설에 오르는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꽤 있는데 김병률 전 비대위원도 SNS에 여러 글을 올리셨길래 저희가 한번 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 먼저 민주당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본격적인 편파 방송을 하겠다. 여기는 네네. 대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뭐 내란 선동하는 일반 국민들까지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본인들의 논리를 설파하는 유튜브 채널을 또 만든다. 이런 거는 좀 너무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서 편파 방송이란 말을 언론이 내지는 상대 정당이 국민의힘이 붙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도 이게 민주당이 자임하진 않았을 거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편파 방송이란 표현을 어디에서 많이 봤을 거냐면 저도 편파 중계 이런 그렇죠. 거. 맞습니다. 축구 저도 한일전일 때.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기아 타이거즈라든가 삼성 라이온스, 롯데 자이언츠 이런 것이 지역 방송의 형태로 혹은 어떤 본인 팬들의 어떤 고정 팬들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에서 우린 편파 방송을 한다라고 자임을 하거든요. 대놓고 난 누구 편이다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건 스포츠 경기인 만큼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공당이 민주당이 편파 방송을 하겠다? 이건 좀 물론 이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민주당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냥 과연 공당이 이럴 수 있는 건가? 약간은 좀 요즘 민주당의 기조대로 좀 제정신이 아니다. 전 좀 이건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사실 공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이라고 하면 좀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편파적일지언정 숨기고 겉으로는 민주를 외치고 진보를 외치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이 사실 그렇지도 않은 민주의 외관, 진보의 외관을 띈 이유는 자기들은 뭔가 우리는 윤미향, 조국, 뭐 최강욱 이런 것처럼 본인들 사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모두의 대의를 챙긴다라는 그런 것을 위해서 당 이름도 그래서 민주당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자기들은 편파 방송이다. 우린 너희들 편 아니야. 우린 편 가를 거야.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진솔한 자기 고백이자 어떻게 보면 좀 점점 제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라고만 표현할게요. 제정신이 더 나가면 또 수위가 높아지면 도레미에서 뭐 쳤다, 음계쳤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조금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여기 유튜브에 고정 출연자로 나오기로 했던 게 개그맨 강성범 씨인데 본인의 성향을 많이 드러냈어서 뭐 진보 성향의 개그맨으로 많이 알려져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자로 나선다는 게 알려지니까 과거에 강성범 씨가 했던 여성 언어폭력 관련된 사례들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강성범 씨가 반발하면서 나는 출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뭐 사죄라든지 설명보다는 그거 사실 아니고 나는 그냥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방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보적 성향이라고 하셨는데 아까와 관련해서 연관된 건데 사실 진보냐 보수냐 특히 진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입증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으로 입증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 그리고 뭐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하는 순간 그게 본인의 진보성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본말이 전도된 거고 하여튼 쉽게 자신을 네이밍하고 쉽게 자신을 뭐랄까요 격상시키는 그런 행위인데 저는 강성범 씨가 어떻게 진보 성향인지 그분의 발언들 보면 대단히 여성 혐오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공론장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보면은 이화여대생들을 뭐 노래방 도우미로 연상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발언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공론장에서 움직이고 이에 대해서 또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서 뭐 어정쩡하게 출연 안 하기로 결정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뭐 같은 말씀 민주당스럽다. 그리고 민주당스럽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진보다 민주다 뭐 보수다 이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야바이판에 도박을 하는 듯한 그런 행보인 거죠. 박구용 뭐 전직이 됐습니다. 본인이 관두겠다고 했으니까 박구용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또 2030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있잖아요. 지금
뭐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데 극우 청년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라지 비틀어지게 고립시켜야 된다. 뭐 우리 쪽으로 이제 끌어들일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구영 원장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한 사람이고 한 명이면은 일회성 혹은 실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애착을 가지는 이런 인물들 박구영 전 교육연수원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거 직접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했었다라든가 저는 이 박구영 씨와 관련돼서 비슷한 유형의 두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분은 이재경 전 혁신위원장 그리고 또 한 분은 최백운 교수님. 이 한 분 한 분 짧게만 소개해드린다라면 이재경 혁신위원장은 어떤 말씀을 하신 분이냐면 코로나가 미국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미국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사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인데 뭐 본인은 모 언론에 나온 것을 인용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발언인 건지 어떤 정상적인 범주에서 정상적인 범주를 넓게 본다 하더라도 가능한 발언인지 이래경 그렇죠. 위원장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제가 다르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최백운 교수님 어떤 말씀을 하신 분이냐면 한국은행이 마구잡이로 지폐를 찍어내자. 그렇게 되면 100배, 1000배, 100억이 1억 되는 그런 식으로 초인플레이션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자. 그러면 부자들이 순식간에 가난해지고 뭐 어떻게 보면 평등이 상하 간의 격차가 축소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의 허위 논란 이것이 얼만큼 가능한지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 이 세 분들 특징이 박구영 이래경 최백운 최백운 이분들 다 정상적인 범주에서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신가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저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 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상당한 애정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왜 이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상당히 요직에서 나타나냐는 거죠. 그럼 이건 이재명 대표의 성향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박구영 전 원장에 대해서 논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학부 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자아가 충돌을 해야 어쩌고 한다. 이거 본인이 20대 10대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충돌하고 있는 게 기존의 가치관도 아니고 10대 20대 때 여러 가지 본인이 충돌하고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식의 저는 여하튼 이 세 분들 한 분 박구영 한 분이 아니라 이 세 분들의 특징으로 보건데 이건 이재명 대표의 퍼스널리티이자 특징이다. 주변에 이런 인물들이 자꾸 이제 기용이 되는 것은 이 대표의 어떤 퍼스널리티다. 사실 이런 분들 찾기도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그래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당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며 고심 끝에 고른 게 이 교육연수원장 자리였다. 박구용 전 원장 자리였다라면서 이 대표가 사실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 정도의 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꼬리 자르지 말고 대체 민주당이 가진 2030 세대 특히 탄핵 반대 집회 나오거나 이런 우파 성향을 보이는 2030에 대한 생각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답을 안 할 것 같습니다만 답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가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웃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박구용 전 원장도 조금은 억울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 하면 좀 귀담아 듣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중한 언행을 해라 이렇게 하면 웃기겠죠. 설마. 그 정도 본인도 좀 그러겠죠. 서로 웃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다시 한번 박구영 원장의 말을 되돌려 준다라면 자아가 충돌한다라고 했는데 20대 30대의 남성분들 특히 남성 여성 구분하던데 이런 분들이 어떤 특정 현장에 집회에 가 있고 특정 발언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나이 때
청년들 그리고 사실은 40대 50대더라도 여기에선 이렇게 말하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다르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충돌하고 오고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현장에 가고 현장에 가서 느껴보고 하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가치관대로 본인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충돌을 일으키는 이제 현장에 와 있는데 네. 본인 스스로에게 좀 돌려주고 싶다. 뭐 차이를 강조하고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럼 본인 스스로는 차이는 인정 못하는 건지 정말 네. 내로남불들의 상징이자 뭐 이런 뭐랄까요 그 기호 같은 분들을 잘 찾아오고 참 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뭐 성장, 뭐 예. 실용주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친기업 행보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설에서 나왔던 게 그동안은 먹사니즘 얘기를 하다가 예. 잘사니즘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좀 썼거든요. 이거에 대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평가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어떤 평가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한번 말씀을 하거나 툭 때려주면 주변에서 아야아야 해주는 네. 이런 분들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예. 뭐가 웃겼냐면 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니까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일각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 일각에서 우클릭 한다. 네. 저는 궁금한 게 근데 또 나중에 다시 한다고 그렇기도 그랬는데. 그렇기도 예. 하죠. 근데 우클릭 한다 그 말은 그럼 기본소득 그런 기존의 진보적인 의제였냐 아젠다였냐 하면 아니거든요. 예. 예. 그거 뭐 어떻게 보면 우선은 실패한 것이고 좋게 따지더라도 가치 중립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야 아침을 먹다가 아침을 안 먹겠다 그런 식의 흔한 레토릭인데 그걸 가지고 우클릭이다. 네, 우클릭이다 하는 건 네. 마치 이재명은 과거에는 진보적이었는데 지금은 중도 확장을 위해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짜고 치는 듯한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재명이 어느 날은 뭐 52시간 이상 어느 날은 또 뭐 갑자기 주 4일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이재명의 흔한 레토릭이고 아까 말했듯이 민주당으로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지켜가는 그러니까 이때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저 말하고 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민주당의 일관성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사니즘이다 잘사니즘이다. 그러니까 되게 장명을 얼핏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만큼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은 먹사니즘, 어느 날은 잘사니즘,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52시간 가져왔다가 또 어느 날은 폐기했다가 예. 주사일 가져오기도 하고 그냥 이건 이재명 대표의 삶이자 그냥 저분은 오늘도 저런가 보다. 네. 오늘은 특검한다. 네. 오늘은 탄핵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면 되는 거지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라고 평가한들 내일 또 다시 와서 또 다른 말을 하실 거잖아요. 분명히. 네. 그래서 좀 저는 뭐 이런 식의 인상평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전 웃겼던 게 뭐냐면 주 4일째 근무에 근거로 두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AI를 비롯한 기술 혁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그럼 지금 그 AI 부분에서 신기술 부분에서 혁신 성장을 이루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적어도 AI 부분에서는 후발주자로서 쫓아가야 될 것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미 이루어진 미국과 중국의 성과를 두고서 우리가 주 4일 근무를 한다. 이건 뭐 옆집에서 개 탔으니까 우리가 차 바꾸자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참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다. AI 뭐 기술 혁신을 이뤄야 되는데 주 4일만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그렇죠. 전 그렇습니다. 모순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그래요. 뭐 이런 말씀 개인적인 경험이고 할 수도 있고 뭐 꼰대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2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폼으로 정형화된 타입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소위 말하는 AI 기술이다 혹은 우리가 벤처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뭐라고 말하냐면 맨날 국가에서
나라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벤처에 대한 육성 계획,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육성 계획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다. 네. 정부가 나서서 벤처에 IT에 예. 뭐 혁신 기술을 이런 방향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역시도 조금은 그런 부분을 하고 저는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 과연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그리고 공고한 흐름으로 52시간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억누르고 이건 지켜야 될 근거 억조처럼 여기는데 과연 우리가 이 이후에 네. 우리 세대 이후에 2030년 40년에 뭐로 먹고 살 건지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과연 52시간이 이게 근거 억조인가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문재인 정부 얘기도 잠깐 하신 것 같고 52시간이라는 게 주 52시간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많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뭐 주 5일을 정착시키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해야 한다. 뭐 이런 조언을 하기는 했거든요. 뭐 이 대표도 화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일각에서는 정말 무의미한 말들이 오간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뭐 대답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질문 속에 이제 노앵커님 말씀에 답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가 하잖아요. 뭐 제가 노은지 앵커님한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이렇게 그 뭐랄까요? 분장실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했듯이 그냥 말뿐인 거잖아요. 죄송하다 한 거는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 진짜 죄송하신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저희 못 오신 날이 있어가지고 그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듯이 그냥 이분들의 한마디 덕담이잖아요. 두 분 다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 편가르기의 원조이신 분 아닙니까? 많은 이 뭐랄까요? 그 상처를 주는 문자와 전화와 이와 같은 뭐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양념이라는 말로 포장했듯이 어떻게 보면 원조집인데 편가르기의 원조집이 이재명 새로운 원조집한테 새로운 이제 성업하는 분한테 포용해라. 뭐 설마지 덕담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김경률 전 비대위원께서 또 어제였나 그제였나 이제 SNS에 올리신 글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통점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뭐 제가 어떤 말씀을 했고 이제 어떤 문제 의식이었냐면 뭐 저도 이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뭐 과거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되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서 시급하게 그리고 행동으로 대책으로 말을 하고 보여줬어야 됐을 때 안 했었단 말입니다. 정작 말을 했어야 될 때는 안 하고 지금 퇴임 이후에 본인 스스로 잊혀지고 싶다는 이 이후에 활발하게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제 입장에선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어떤 지지율 유지 비결이 아니었었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이 항상 그 자랑하는 성과 중에 하나가 본인 지지율이란 말입니다. 퇴임 때의 지지율이 높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본인의 최대 성과 중 업적 중 하나인데 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해야 될 일 안 함으로써 유지됐던 거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수반으로서 했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무색무취하게 뭐 40% 30%에 얹어 지낼 수 있었고 지금 이제 퇴임 이후로 말할 때마다 비호감도가 이제 상승하고 퇴임 이후로 이렇게 비호감도가 상승하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본말이 전도된 일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지금에서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성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 나오셨으니까 짧게 한 말씀만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뭐 이런 것도 공개하신 게 있던데 조기 대선을 좀 염두에 두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복귀하실 시점이 임박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게 그때 이제 제가 문자를 주고받았다 했던 게 어떤 취지로 한 거냐면 나에게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 그런 취지로 한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짧게 잘 지내시죠 하고 잘 지냅니다 하고 정말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안부를 묻는 문자 정도. 그런데 제 생각엔 뭐 그렇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아직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확장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발동되어졌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뚜렷한 본인의 입장을 말해줬던 건데 그럼으로써 저는 그래요. 주변에서 아직도 좀 많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재명과 한동훈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로서는 좀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명과 다른 분, 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재명과 누구, 이재명과 B, 이재명과 C라면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이재명과 한동훈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조금은 쉽게 대조되는 삶 속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에 기대하고 있고요. 본인은 이게 저의 추론입니다. 그리고 주변 인사들로부터 받는 인상인데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나. 지금의 사실 작년 12월 3일 현재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많이 고민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제 추측입니다.